1980년대부터 90년대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기억회복 운동에 의한 비극적인 사례인데요. 1989년 에일린 프랭클린이라는 여인은 자기 아버지 조지 프랭클린이 20년 전에 자신의 어릴 적 친구를 살해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아버지 프랭클린은 1급 살인이라는 배심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별 문제 없이 살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지목해 감옥에 보낸 거예요. 이런 뜬금없는 사건에 딸이 내놓은 증거는 20년 만에 회복한 자신의 기억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최면수를 비롯해 심리치료를 받던 그녀는 치료 도중에 너무 끔찍해서 자기 안에 억압되어 있던 과거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고 결국 20년이 지나 그제서야 신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에일린은 살해 사건 말고도 자신의 아버지가 또 다른 18세 소년을 강간하고 살해했으며 다른 2건의 사건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기억을 근거로 별다른 증거 없이 아버지 프랭클린에게 1급 살인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버지 프랭클린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원에서 다뤄진 항소심에서 원심은 뒤집혔고 재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내려진 수사에서 발견된 DNA 검사 결과 다른 증거들은 아버지 프랭클린의 결백을 증명해 주었고 그의 알리바이도 확실해졌습니다. 아버지 프랭클린은 무죄로 석방되었지만 프랭클린은 6년 7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 가지 심리적 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심리치료사를 찾아갔었던 많은 여성들이 앞의 사례와 비슷하게 심리치료를 받던 중에 어린 시절 부모나 친척에게 당한 성추행 기억을 되찾았다는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부모 및 친척은 가해자에 대한 뒤늦은 법적 소송이 줄을 이었고요. 고통스러운 재판들은 길어졌고 그동안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해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항소심에서라도 무죄가 밝혀졌지만 이미 가정은 회복할 수 없게 무너진 뒤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교수는 기억이 조작되는 현상을 연구했는데요. 기억을 회복했다고 주장했던 환자들은 사실 억압되었던 기억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심리치료사들이 치료 과정에 행해진 최면과 암시 그리고 기억 회복을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 의해 기억이 조작되고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심리치료사가 환자에게 가짜 기억을 주입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진은 친척이 말해준 참가자의 어린 시절에 관한 2개의 이야기와 5살에 쇼핑몰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에 관한 가짜 이야기를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책자를 보고 각각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글로 써내도록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의 3분의 1은 책자를 읽은 직후 쇼핑몰에서 부모를 잃어버렸던 기억을 떠올렸고 참가자의 4분의 1은 이후 인터뷰에서 잃어버렸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웨스턴 대학의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20%가 실제로는 없었던 생일잔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고 18%는 가짜 교통사고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 떠올려보라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연구자들이 임의의 사건을 골라 참가자들에게 유아 시절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를 물어보았는데 2주 후 개별 인터뷰에서 무려 4분의 1 이상의 참가자들이 실제로 그런 사건을 겪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로프터스 교수에 의하면 기억을 떠올려보라는 압박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상상해보라는 격려, 기억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차단했을 때 가짜 기억이 쉽게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런 3가지 요소들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신문이나 심리치료 같은 중요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언론 미디어의 미묘한 뉘앙스도 우리의 기억과 생각을 완전히 왜곡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 만델라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1980년대 감옥에서 죽었다고 기억하는 현상에서 유래했습니다. 1980년대 감옥에 있던 만델라가 아프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때 결핵을 앓던 만델라가 나도 먼저 수감되었던 사람들처럼 감옥에서 죽을 것 같다고 했고 미국의 한 일간지가 이 시점에서 만델라가 얼마나 아픈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소리는 아니다라고 보도하고 만델라와 같이 저항하던 남아공 운동가들의 장례식이 전 세계적으로 자주 방송되거나 만델라를 석방하라는 운동 역시 호응을 받으면서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만델라의 아내 위니 만델라가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만델라가 옥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무렵 고인의 아내가 방송에 자주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를 기억해야 할 때 같이 오해하기 쉬운
알려진 기사 제목이나 흉상을 세우는 등 다양한 기념 행사도 만델라가 죽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억을 공유하는 일종의 착각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잘못된 기억이나 잘못된 뉴스 보도의 사회 인지적 강화, 잘못된 기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오도사진 등 유사한 인지적 요인이 여러 사람과 가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형성된 거짓 기억의 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짜뉴스가 가진 진짜 위험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1990년대 심리치료 과정에서 부모에게 학대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떠올리고 가족과 소송전을 벌이면서 가정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사실은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억이 확실하다는 그 확신을 의심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기억이 확실해 하는 확신이 때로는 억울한 누군가를 만들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